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 이어서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학창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유용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신유용은 내 방 청소를 하러 와라라고 돼서 저는 바로 식사를 마치고 갔었고 청소를 하러 갔었고 그때 그 코치의 방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도 인생이 정말 끝나버린다는 두려움이 컸어서 그 당시에는 말을 하지 못했고 현역 최정상급 선수고 공인이라면 공인인 분인데 이렇게 용기 내준 거 진짜 너무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한 명의 선수가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자, 신유용 씨, 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 이미 공개가 된 사건인데 이번에 이제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사건이 지난해 신고가 됐는데요. 네. 문제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증인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뭐 지금 진술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소가 중지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진행이 잘 안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네. 일단 심석희 선수의 이제 미투 이후에 본인도 이제 용기를 가지고 지금 얼굴을 신원을 이제 드러낸 이유는 네. 이만큼 내가 절박하게 이 이제 가해자를 처벌할 의지가 있으니 네. 좀 주의를 기울여 달라, 수사기관도 좀 더 수사의 속도를 내달라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피해를 발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신유용 씨의 말에 따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십 차례의 폭행과 성폭행이 있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고 당한 것이 이제 처음 당한 것이 그 코치의 방을 청소해달라고 불렀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숙소에 가서 방 청소하다가 성폭행을 당했고 그 뒤로 이제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데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어떤 체육의 특징이 이제 어릴 때부터 체육을 시작하면 그렇죠. 특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 있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뭐 체육의 어떤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합숙소 형태로 네네. 운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릴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이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부분이 완전 성숙되기 전부터 이제 합숙소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운동밖에 하지 않고 이제 코치의 절대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마치 부모를 대신한 것처럼 하는데 지금 심석희 선수도 마찬가지고 신윤용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폭행이 계속적으로 또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폭행을 하는 이유가 너의 뭐 경기력 향상을 네네. 위해서 또 신윤용 씨 같은 경우에는 왜 살을 빼지 않느냐, 몸무게를 줄여라, 네. 왜 실천하지 않느냐 하면서 뭐 마치 유도 훈련한 것처럼 몇 번 기절도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시합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폭행을 정당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이제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로 어떠한 이런 걸 문제 삼을 수 없고 또 의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코치랄지 네. 어떤 스포츠의 지도자들이 좀 악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이제 신유용 씨도 이제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선수들에게는 이 코치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까지도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아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코치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 권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어린 아이들이 느끼기에 상당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럴 지금 수밖에 신유용 없죠. 씨의 그 증인을 네. 서기로 했던 사람들도 말을 바꾼 이유가 아무래도 이 코치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직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 지금 상하 관계에 의한 도제식 훈련을 해서 네네.
지금 이제 이 피해자가 진술을 한 것 중에 그 시합에서 승패조차도 이제 선배를 위해서 져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아마도 그런 승패율에 따라 가지고 국가대표를 선발하게 되고 그와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순차를 주는 거죠. 네네. 번호표를 주듯이. 네. 그런 이제 승패까지도 코치가 좌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되는 거죠. 네. 결국은 모든 이 청소년 스포츠 네네. 선수들은 국가대표 되는 게 결국은 꿈 예,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럼 죄송한데 말씀 중에 지금 저희가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다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조금 전에 이 신유영 선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어린 선수들에게 코치의 권력, 코치라는 그 인물이 얼마나 권력을 가진 인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잠깐 끊겼거든요. 다시 네. 예, 얘기를 좀 뭐 이어가죠. 운동 선수들 그것도 네. 이제 그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운동 선수들한테 코치는 사실은 생사여탈권을 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승패율까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코치의 말을 거스르고는 국가대표 선발이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쉽게 피해를 발구하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반복되는 성폭행에 저항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죠. 예. 네. 자, 그런데 이 해당 코치는 신유영 씨의 폭로에 대해서 성폭행은 없었고 연인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살에 선수였던 제가 코치님과 연인 관계였다는 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뭐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 표현을 했던 문자 메시지 카톡 내용이라도 있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고요. 예, 뭐 연인 관계였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신유영 씨가 지난해 3월에 해당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이미 했는데 고소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아마 발언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코치 아내가 예. 이제 둘 관계를 의심했다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회유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면 50만 원을 받고 마음을 풀어라. 그러면서 아내한테 전화가 오면 네. 무조건 아니라고 대답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성폭행은 없었다. 그렇죠. 예. 아니 뭐 서로 관계에 네네네. 대해서 아마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합의 관계든 예, 예. 아니면 성폭행이든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하라고 얘기한 것 같고 네. 내 죄를 덮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자인 너를 좋아하고 관계 가진 것에 용서를 구하는 거다. 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네. 근데 그 뒤로 또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다 끌어모아서 500만 원을 만들었다. 네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내가 괴로워 견딜 수 없다. 모든 상황 끝내고 싶다. 네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연인 관계라고 한들할지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이 성폭행이 없었고 이제 합의의 관계라고 주장을 하는 거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50만 원을 주면서 처음에 이걸 무마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용서를 구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네가 받은 상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연인 관계는 이제 합의의 관계에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신유영 씨가 그 당시에는 17살이었어요. 처음에 성폭행을 당할 때. 그런데 이 코치 자체는 결혼한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17살의 어떤 미성년자하고 유부남, 나이 먹은 유부남의 어떤 연인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의심이 가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러한 대화랄지 이러한 문자 자체가 신유영 씨의 어떤 진술이 신빙성을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신유영 선수로서는 성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 코치의 이런 돈으로 무마하려는 행동에 더 한 번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이제 분개를 해서 결국은 지금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부적절한 이런 시도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제는 한편은 성폭행 피해다, 다른 네. 한편은 연인 관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네네. 있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제시되는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이 관계의 본질이 연인 관계가 맞는지 아니면 지금 피해자가 주장하듯이 이게 성폭행 피해가 틀림이 없는지 이것을 예.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메신저 기록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녹취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찰에다가 제출한 부분이 있어서 증인들의 진술이 비록 없다 손 치더라도 지금 피해 진술이 있고요. 그리고는 제출한 이제 녹취록이나 또는 메신저 기록이 있어서 네. 그런 걸 가지고 다시금 이제 이 관계의 본질을 그 정의하기 위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네. 문제는 피해가 반복이 되다 보면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한 경각심도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둔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대화보다는 네. 초기에 있었던 일들, 예컨대 지금 만으로 따지면 16세였던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네. 그 만 16세 때 있었던 사건을 이제 추적하기 위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성폭행 사건들이 잇따라서 폭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대한체육회는 뭘 했을까? 답답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뭘 한 걸까요? 일단 그 당시 뭐 인지는 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꾸준히 지켜봤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지켜보기만 한 거군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뭐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할 것인가? 근데 판결 확정이라는 것이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질타를 좀 받아야 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게 뭐 일단은 뭐 성폭행이 아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와 어떤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아마 코치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어떤 체육계 내의 어떤 질서랄지 또 다른 그런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굉장히 심대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바로 징계를 착수를 해야 하는데 네. 그걸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요. 예. 이건 일종의 이제 봐주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징계가 됐건 수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하냐면 이게 시간이 끌면 말이죠. 네.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기 위한 회유가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지금 뭐 유도 선수였다가 유도 선수 밖으로 나왔으니까 좀 덜하겠지만 네네. 만약에 체육계 내에 그대로 발을 담그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나게 2차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격리시키고 예. 계속적으로 코치로 할 수 없도록 이 부분을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렇죠. 추가 피해가 생기지 그렇죠. 않도록 그러면 막아야죠. 예를 들어 뭐 자리를 옮긴다랄지 예. 아니면 여기서 그만둔다 할지라도 다른 또 팀에 가서 일을 하다 그렇죠. 보면 또 이런 경우가 네네. 생기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의 아니한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자기 식구 좀 감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뭐 국가대표 코치를 했다랄지 여러 가지로 그러면 사실은 체육계 임원들과 상당히 끈끈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것은 봐주기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적만 좋다면은 과정은 상관없는 이런 또 문화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폐쇄적인 체육계의 이런 문제 지금 이렇게 폭로되고 있는 미투가 단순히 그냥 이번 사건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체육계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려면은 체육계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미 정부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쇄신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예. 했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도제식으로 격리돼 가지고 하던 이 합숙 훈련이라는 걸 많이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네네.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훈련 시에 여성 지도자를 꼭 포함을 시키겠다. 아무래도 코치들 중에 여자가 있으면 코치들끼리도 서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수들도 여성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 팀에는 여성 지도자가 꼭 그렇죠.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심리 상담사, 여성 심리 상담사를 두어서 네. 혹시 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외부에 있는 전문가 찾기는 이 학생들이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격리된 훈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내부에 상담사가 있으면 언제라도 쫓아가서 도와주세요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담사를 두겠다 하고 발표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1대1 훈련이 꽤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대1 훈련을 공개된 장소에서 하겠다. 비밀스러운 둘만의 공간에서 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네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대책들이 정말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천이 돼서 우리 어린 선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